반갑습니다. 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약초의 씨앗과 약초의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방송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AI가 노출을 많이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좋아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좌측 하단에 이 좋아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치켜드는 거 있습니다. 이건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초 씨앗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초 열매입니다. 가시오갈피 나무입니다. 이 가시오갈피는 일반 오갈피 나무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열매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 모양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오갈피 나무의 열매와 좀 다릅니다. 이렇게 까만 열매가 하나하나 이렇게 달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오갈피는 이 뿌리 껍질이나 나무의 껍질을 약으로 사용하게 되죠. 최근 연구 논문에 의하면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고 면역력 증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나무가 가시오갈피 나무 열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약초의 씨앗은 강활입니다. 이 강활은 사실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효과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이죠. 열매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열매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가을철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서 자생을 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미나리과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종을 하셔가지고 물가 근처에 심어 놓으시면은 잘 자라겠죠. 뿌리를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뿌리는 진통 효과가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나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목 통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통증에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강활입니다. 다음 약초는 고삼입니다. 이 고삼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쓴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쓸고자를 써서 고삼이라고 하죠. 역시 뿌리를 약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 씨앗의 형태를 봐두시면은 나중에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콩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콩 꼬투리처럼 이렇게 달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삼은 피부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쓴맛이 강한 약초의 특징은 염증을 없애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종 피부 질환에 달여서 바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도라지 보겠습니다. 도라지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초이죠. 자, 이 씨방을 볼까요? 이렇게 씨방을 수확하려고 씨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 놓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씨앗은 약으로 쓰진 않지만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련입니다. 이런 목련, 우리 주변에 많이 식재하고 있죠. 꽃이 예쁘기 때문에. 목련꽃은 많이들 아실 텐데 목련 열매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목련 열매를 아마 낯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목련 열매는 이 껍질을요, 열매 껍질입니다. 향신료로 쓴다고 합니다. 이 목련 열매에서 나는 향이 목련 꽃에서 나는 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렸다가 가루를 내서 향신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할 약초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나무는 일본 목련입니다. 같은 목련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일본 목련은 우리나라에 자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산지는 일본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 목련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나무 모양이 아니고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정원수로 많이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꽃도 참 예쁘고요. 향기가 좋아서 이것을 향목련이라고도 하죠. 이 일본 목련의 열매, 사실 전문가들은 약으로 쓰지는 않지만 옛날 의서에 보면은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열매, 지금 열매 껍질을 보실까요? 이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 껍질. 이 열매 껍질도 향기가 상당히 좋고요. 이 씨앗은 사실 제가 먹어봤는데 목을 자극하는 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결론은 이 열매 껍질과 씨앗 모두
이 소화를 시키는 효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목련의 나무 껍질을 우리가 전문가들은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가스가 찼을 때, 배에 가스가 찼을 때 사용을 하고요. 또 변비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이 효과가 일본 목련의 열매 껍질과 씨앗에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약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유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열매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주워가지고 말렸다가 가루로 내서 뭐 향신료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약으로 사용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약초의 씨앗 또는 열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산행하시면서 종종 보는 그런 약초도 있을 것이고 낯선 약초도 있을 텐데,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약초 공부하는데 재미도 있고 또 흥미도 생기고 또 활용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약초의 씨앗과 열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